어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면서 우리 주식시장 출렁였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긴장하셨죠.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규모가 어제 총 1조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7천억 원이 넘으면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이 1조 원 가까이 팔면서 앞으로 이런 국면이 계속될까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매도 취약 종목으로 거론된 바이오 종목군들이 3에서 6% 정도까지 빠졌고 대표적인 성장주인 2차 전지도 5% 가까이 빠지는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았던 롯데관광개발, 두산인프라코어 등도 5% 넘게 뚝 떨어졌는데 공매도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부 예측이 빗나간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공매도의 직격탄을 받았던 전기차의 성장성은 어떨까요? 여전히 좋다는 의견입니다. 결국에는 공매도 이슈로 이 물량 부담이 있을지라도 실적에 모든 것이 맞물릴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한번 볼까요? 전기차 배터리 국내 3사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서를 보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 삼성 SDI가 5위, SK 이노베이션이 6위였습니다. 1위는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중국의 CATL입니다. 그리고 3위는 일본의 파나소닉입니다만 일본계 업체들은 성장률이 시장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 시장의 회복세가 이제는 아주 급팽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여기에 지지 않습니다. 국내 3사도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계 업체들의 입지는 대거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의 성장성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2차 전지에 주목해볼 이슈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구 70%가 백신을 맞더라도 집단 면역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명돈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장이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접종자가 면역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나서서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개인 면역과 맞춤형 거리두기로 방역 중심을 다시 잡아야 한다라는 시사점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표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바로 이런 변화를 알 수가 있다면서 우리 방역 목표에 어떤 시사점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과 맞춤형 거리두기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라는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내일은 휴일이죠. 5월 6일 날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서 미리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서 아주 주목을 받았던 콘텐츠 기업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1,5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광고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카카오톡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보면 광고가 들어있죠. 여기에 따른 광고 매출 호조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카카오톡으로 또 선물하기도 많이 하시죠. 이커머스 매출도 고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IT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최근에 연봉들도 많이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따른 기업들은 비용이 들 것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든다는 것은 뭐 좋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서 주식 보상 비용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이익 개선 폭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CJ E&M도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5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1% 늘어날 것 같습니다. TV 광고 매출과 E&M 채널의 시청 점유율 상승, JTBC와의 합작 법인인 OTT 티빙이 호조를 이루었다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영화 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직도 극장 가기 꺼려지시죠. 개봉 제한 극장에서 영화 개봉이 제한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적자를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역시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익이 14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OTT향 판매 가격 인상도 역시 기업 실적 개선에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비용 안정화로 인한 원가율 또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편성 매출 성장은 이 부분에서의 성장률은 크지 않을 것이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판매에 따른 매출과 마진율 증가는 또 한번 확인하셔야 한다고 증권가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소비 관련주에도 많이 주목하시죠. BGF 리테일도 실적을 내놓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2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도 좀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학교 중심으로 트래픽이 개선된다. 그러니까 편의점 많이들 이용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양한 상품이 편의점에서 이제 팔리면서 이른바 상품분 믹스 효과로 마진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예상 영업이익도 3,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9%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많이 하셨죠? 투자 많이 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수료를 지불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증권사는 이익이 개선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증권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여기서 또 수익을 거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증권사 객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공략주 무엇입니까? 네, 오늘 사실 본격적으로 사실 포트폴리오를 교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그거는 경기 방어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이었는데 그 영향이었는지는 몰라도 확실히 시장은 약했습니다. 오히려 급락했던 중소형주, 개별주들이 많았다고 하는 편이 더 맞는 표현일 텐데요. 그래도 주말 사이 발표된 좋은 4월 수출 실적에 힘입어 수출 관련 대형주는 선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주목받는 업종군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 방어 업종인데요. 어제 코스피 업종군 중에서 상승했던 업종이 수출 관련 업종인 자동차,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기 방어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 업종인 음식료 업종이 1.2% 상승했고 통신업이 0.6% 상승, 보험 1.8% 상승했는데 현재가 지금 실적 시즌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런 것들이 순환매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름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매 차원일지라도 경기 민감 대형주가 제자리 또는 소폭 조정 중에 있는 사이 그동안 상승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던 경기 방어주가 소외 해소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보다는 올해 하반기 경기 방어주들이 단기간에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은 아니지만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테이퍼링, 즉 긴축을 언급하면서 이런 우려감이 시장이 팽배해지면 경기 방어주가 짧고 굵게 상승한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코멘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방어주들은 사실 코로나19 초반에 반짝 상승했던 음식료 업종도 있고 뒤늦게 올해부터 상승한 통신업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상승하지 못한 유틸리티 그리고 실질 금리가 우상하면서 동시에 움직인 은행업, 보험주들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군들의 특징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언택트 업종이 상승하고 그 이후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해서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업종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지 않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적으로도 그동안 부진한 주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특히 투자 주체 중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 않아 현재 소위 말해 빈집인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큰 흐름이 경기 방어주로 이전된다면 단기에 큰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선진국과 신흥국과의 차별적 경기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인데요. 현재 백신 보급률이 높은 선진국이 결국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선진국, 특히 미국 시장 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반기에 그 테이퍼링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 금리도 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금리 인상 추이주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방어주 중에서 성장성을 보유한 종목 또는 외국인 선호 대형주에 관심을 가셔야 하는데 참고로 저는 관심주로 선정 가능한 종목을 꼽자면 음식료 및 사료 업종에서는 선진이라는 종목을 꼽을 수 있고 생명보험주에서는 대장주인 삼성생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선진은 사실 작년에도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요. 작년에 순이익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830억대로서 지금 현재 시총이 지금 4,700억대니까 PER로 보면은 뭐 한 5배에서 6배 사이에 지금 실적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도 실적 개선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어서 음식료 업종 내에서 좀 해외 부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 몇 안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매우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은 아시다시피 이번 삼성그룹 상속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50%를 상속해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향후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위한 고배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어서 향후 3, 4년간 장기 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본다면 이제부터 서서히 경기 방어 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랄까요? 그 포트폴리오에 주도적으로 담을 업종이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 경기 방어주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은 사실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주도주 업종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바꾸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좀 서서히 좀 천천히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더 많이 높이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지가 된 것 같아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